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네이버 쇼핑 검색 품질 지수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쇼핑 검색 품질 지수가 되게 폭 넓고 명확한 기준이 저희한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건 또 아니어서 저희가 마케터로서 뭔가 계속 세팅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오르더라 이런 저희만의 뭔가 노하우를 네,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쇼핑 검색 품질 지수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쇼핑 검색이라든지 다른 세팅 방안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 품질 지수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품질 지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품질 지수란 품질 지수 네이버 쇼핑 검색 세팅을 하시다 보면 그 세팅 소재단 옆에 그 초록색 칸 7개의 칸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 초록색 칸이 품질 지수인데요. 네. 이 품질 지수라는 게 이제 이 소재가 노출된 게 적합한지, 뭐 그러면 잘 유입은 되는지, 노출은 잘 되고 유입은 잘 되고 거기서 클릭은 또 잘 되고 뭐 그러면 거기서 전환도 잘 되는지 네. 여러 가지 여부에 따라서 이 품질 지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품질 지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떤 건지 우선은 저희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품질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광고와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이 광고가 보이잖아요. 그 검색어와 그 광고의 연관성이 가장 크겠죠. 네. 그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그 상품,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에서 뭐 운동화를 검색했을 때 그 쇼핑 검색 광고에 세팅한 운동화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겠고요. 그래서 키워드와 그 소재, 상품의 연관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액션을 하겠죠. 뭐 그쵸. 무시를 한다던가 클릭을 한다던가. 그럼 클릭을 했다 하면 선택이 된 거죠. 그럼 그 클릭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또 품질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홍보 문구도 바꿔보고 순위도 조정을 해보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 클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뭐 체류를 오래 한다든지 실제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전환율 혹은 전환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무엇이죠?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사용하게 됐을 때 네이버 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긴 하지만 네이버 대시보드 상에서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탈률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만약에 저희가 유입은 잘 됐는데 전원이 안 됐다. 그러면 체류 시간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페이지 보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체류 시간은 넓은데 이탈률은 많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뭐 장바구니를 얼마나 담았는지 아니면 이탈률이 많다는 거는 이 소비자들한테 니즈를 명확히 주지 않았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기준이 한정 기준. 네. 그리고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를 해야지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환수, 뭐 전환 매출액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품질 지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미 이제 네. 상품을 판매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으로 이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제 파워링크단에서만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럼 품질 지수가 왜 중요한가요? 아, 이게 정말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품질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입찰가를 1,000원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네. 품질 지수가 3칸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경쟁사는 입찰가를 한 800원밖에 안 해놨는데 품질 지수가 7칸이면 800원으로 해놨더라도 저희보다 높은 순위에 그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직접 해봤을 때 가격이 4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진짜 최대 거의 네. 40%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광고 비용이 있어서 누진되는 걸 막고 적은 광고 비용으로 더 높은 전환 매출액을 달성하고 싶다, 로아스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품질 지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네. 오히려 전환수를 더 늘릴 수 있음에도 그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광고 수익률이라고 하죠. 로아스가 오르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품질 지수가 4칸인 거와 7칸인 경우에 입찰가가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도 그 순위가 평균 순위가 더 높고 1위에서 뭐 2위 정도가 된다고 쳤을 때 더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품질 지수가 기본적으로는 4칸인데 그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나요? 저는 품질 지수는 어쨌든 간에 조금 가장 연관이 된 거는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을 제 키워드 설정을 좀 많이 해두는 편입니다. 실제로 노출도 되고 유입도 클릭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많이 되지 않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워드 자체가 저희 상품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른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서 제 키워드 설정을 해두는데 이랬을 경우 조금 품질 지수가 잘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이제 메인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3순위 혹은 4순위에 맞춰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품질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순위 조정을 했을 때 네, 1위보다는 3, 4위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네, 세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품질 지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세팅을 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네. 이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중순위로 하는 이유 자체가 메인 키워드의 특성을 고려를 잘 한 거죠. 네. 왜냐면 메인 키워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김치를 판매하는데 세부 키워드라고 하면 뭐 총각김치 아니면은 뭐 김장김치, 김치 맛있는 곳, 김치 파는 곳 이런 것들이 세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김치라는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냥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약간 1차 단계에서 어떤 김치들이 있나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 노출수 자체를 조금 낮춰서 어느 정도 더보기를 눌렀을 때만 광고가 보이도록 해서 그런 필터링을 하는 거죠. 순위를 통해서. 그러면 오히려 노출수가 줄어듦에도 클릭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클릭률이 개선되면서 품질 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부 키워드를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상품이더라도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같은 상품이지만 그룹별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그룹은
이 키워드로 잡고 어떤 그룹은 B 키워드로 잡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실제로 검색해 봤을 때 이 상품이 몇 위에 노출되는지 그룹별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만 클릭률이나 전환율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맞습니다. 그룹 분리도 진짜 좋은 세팅 방안 중에 하나인 게 어쨌든 그룹 분리를 한다는 거는 이 상품에 대한 소구점을 좀 여러 개 잡아서 맞습니다. 네, 그 소구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활용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DA로 광고를 더 확장을 하게 됐을 때 검색 광고에서 이런 소구점, 이런 키워드에서 이제 전환이 더 잘 됐으니까 우리가 저 소재를 만들 때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방향으로 테스트를 위주로 해보자 라고 조금 더 결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저는 그룹 분리를 좀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예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경추 베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메밀 베개 키워드에서 계속 전환이 발생하더라고요. 연관이 없는 키워드지만 전환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외 키워드로 잡는 게 좋을까요? 품질 지수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장기적으로는 비광고 영역에서 1페이지 이내 노출되는 게 목표라 품질 지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그 상품과 그 연관성이 떨어지는 키워드인데 구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추 베개나 메밀 베개나 그거에 대한 그 특성을 그렇게 그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메밀 베개를 검색을 했는데 오히려 그 상품의 장점이 더 드러나서 그냥 경추 베개를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은 계속 그 광고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지만 전환이 낮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로아스 자체도 만약에 잘 나온다. 만약에 전환이 나오지만 로아스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좀 과감하게 제 키워드로 설정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환도 되고 로아스도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럼 오히려 네, 노출을 더 시키는 게 한 번 더 테스트를 더 증액을 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그 검색어 자체가 제한이 되잖아요. 네. 카테고리에 그 노출될 수 있는 검색어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메밀 베개라는 게 그 한 개짜리가 있고 뭐 세 개짜리가 있고 그 상품 랜딩 페이지가 다르다면 그럼 아싸리 그 메밀 베개라는 그 카테고리를 따로 카테고리 변경 설정을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 변경을 한 것도 그룹 분리를 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추 베개 카테고리가 있고 메밀 베개 카테고리가 만약 다르다면 한 개짜리는 그 경추 베개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고 그 세 개짜리는 메밀 베개 카테고리로 진행을 해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더 전환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 말씀하신 대로 메밀 베개 그룹만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기존의 경추 베개에서는 계속 세부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명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키워드에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품질 지수에 대해서 어떤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딱 질문이 딱 올라왔네요. 율님께서 와 기다렸어요 하트 저번 달부터 파워 컨텐츠를 시작했는데요. 클릭률이 7%가 넘는 키워드도 품질 지수가 계속 4칸이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파워 컨텐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키워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품질 지수가 특히나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키워드에서 한정된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파워 컨텐츠는 전환 추적이 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쇼핑 검색에서의 이제 산정 기준과 또 다르겠죠. 이제 그 파워 컨텐츠에서의 또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동일한 건 키워드와 소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워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이나 뭐 그 카페 글이나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글이겠죠? 그거에 연관성이 있을 거고 당연히 클릭률도 있을 건데 지금 클릭률이 7%가 넘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품질수가 올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뭐 연관성도 있을 수 있겠고 품질수 자체가 좀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조금 더 뭐 클릭률이 더 높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여기에 품질 지수가 부여가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실제 노출 순위를 보고 다른 업체들의 그 컨텐츠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구성이나 뭐 이미지 제목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씀 주셨다시피 요새 조금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경쟁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만약에 네이버 상에서 파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품질 지수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구글 쪽으로 아예 넘어가 보셔라 라고까지도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파워 콘텐츠를 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라리 뭐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극적인 문구라든지 그런 소재 이미지를 반영을 할 수 있어서 그 네이버 상에서는 조금 제한이 되었던 부분들까지 구글 딴에서는 파워 콘텐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릭률이 지금 7%가 높다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좀 후킹이 된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품질 지수. 저희가 만약에 전환도 잘 되는 소재인데 네. 품질 지수가 한 칸인 경우도 혹시 보셨을까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이게 품질 지수가 6칸이든 7칸이든 됐어도 어느 순간 보면 4칸이나 3칸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네. 품질 지수 떨어지는 건 되게 쉬운데 네. 올리는 게 진짜 정말 힘들죠. 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전환이 잘 되는데 소재에서 그 품질 지수가 한 칸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 편인가요? 일단은 저는 노출수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용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매체 필터링이나 요일이나 시간대별 필터링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좀 줄이는 편이고요. 비용 자체가 많이 안 나간다 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확장을 해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어쨌든 노출되고 있는 거에서는 품질 지수가 좀 잘 올라가지가 않는다 하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더 넣어봐가지고 품질 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광고주님들께는 이제 상세 페이지 좀 개선안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리는 편이고요. 전환수가 잘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제안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소연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품질 지수가 한 칸, 정말 그 완전 낮은 칸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4칸을 목표로 잡고 저 입찰가 조정을 먼저 조금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훅 품질 지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인이 입찰가 조정을 갑자기 높이거나 갑자기 너무 낮춰버리거나 이랬을 경우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최근에 입찰가 변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만약에 급하게 변동을 한 경우에는 한 그래도 일주 정도 그럼 지켜보고 만약에 안 올라간다 했을 때는 뭐 그룹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제일 키워드를 더 많이 설정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세팅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품질지수가 좋은 그런 반대로 품질지수가 7칸인 생품인 경우인데 전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입찰가를 확 낮추지 말고 조금씩 낮추자. 하루에 뭐 100원이라든지 50원씩 이렇게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입찰가 조정도 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유님께서 품질지수는 언제 반영되는 건가요? 정확한 시간을 저희도 그거는 제공이 되고 있진 않지만 네. 모니터링 할 때마다 그 품질지수가 6칸이 한 몇 개월 동안 쭉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그 다음날 뭐 3칸으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품질지수를 계속 체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7칸인데 뭐 6칸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입찰가 조정해보고 막 그러기보다는 우선은 조금 기다려보고 왜냐면 이제 품질지수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타 업체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좀 기다려보고 그게 조금 유지가 된다 싶으면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품질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게 우리가 품질지수가 변경되는 만큼 우리와 같은 키워드로 노출되는 업체들도 품질지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저희만의 그 어떤 그 목표나 아니면 기준을 잡고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쇼핑 검색단이 실시간 반영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오히려 계속 세팅하다 보면 오히려 더 품질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를 조금은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프로님 안녕하세요. 주 마케터님, 율무 멋쟁이님, 예원님, 율님, 이프로님 모두 라이브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핑 검색 품질지수 만약 올리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 안내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7분인데 30분 이후로는 이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네, 만약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위에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품질지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품질지수 개선을 통해서 혹시 로아스 개선도 같이 이제 이뤄질 것 같은데 정말 쇼핑 검색 로아스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왜냐면 연관성이 좀 깊기 때문에 네, 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서 제가 못했는데 쇼핑 검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쇼핑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종에 제일 최적화된 광고 상품이겠죠. 이제 그 상품의 랜딩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와 함께 제목, 가격까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으로 혜택이 있다 하면은 쇼핑 검색을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죠. 왜냐면 가격이 바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여기가 싸네 하고 이제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최근에 쇼핑 검색 활용 방안으로 그 홍보 문구를 정말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게 UI가 계속 개편이 되면서 이걸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캐스트 모드로 들어갈까요? 네. 네이버. 되는군요. 잠시만요. 한번 어떤 키워드를 쳐볼까요? 제가 요새 샌드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샌드. 네. 샌드 네, 샌드 한번 검색해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있고 여기 이제 쇼핑 검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황색 글씨가 이제 그 홍보 문구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게 홍보 문구고 광고용 문구라는 걸 알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거를 인식 자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료 배송, 무료 반송, 최대 3만 원 페이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써요. 최근 본 상품 기준 추천템 아니면은 장바구니 기준 추천템 해서 네이버가 자동으로 이 상품을 추천해 준 것처럼 느끼도록 그래서 내가 최근에 구매한 상품이랑 이거랑 뭐 좀 관련성이 있나 보다 아니면 최근 구매한 뭐 상품의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뭐 1위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그 문구를 띄워놓은 것처럼 해서 클릭률을 좀 높여본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무료 배송이나 최대 3만 원 이런 거는 가격적인 혜택, 뭐 프로모션적인 혜택이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홍보 문구를 반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홍보 문구가 일단 보시면 이제 구매 건수가 많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홍보 문구를 노출시켜서 좀 클릭을 유도를 하는 편인데 리뷰 건수나 지금 구매 건수가 많이 없는 상품, 신규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 홍보 문구에 좀 가능한 사람들에게 후킹이 되기 위해서 뭐 할인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그 상세 페이지 내에서 뭐 신규 고객 혜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뭐 그랜드 오픈 기념 뭐 50% 할인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후킹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CTR이 올라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확성 소재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찜이라든지 뭐 구매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리뷰도 많고 찜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아서 노출이 안 되고 있는 네 모르셔가지고 하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라면 그릇으로 네네 다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지금 구매 수 뭐 네. 찜수 뭐 리뷰 이런 것도 같이 쓰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이제 상품수라든지 네이버 측으로 그 풀필먼트 신청을 하게 되면 풀필먼트를 해서 빠른 배송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 구매수 확정소재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네, 바로 배송이 된다는 게 네.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풀필먼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알아서. 네, 안 뜨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딱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바로 배송이 된다고 해서 더 후킹이 돼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목 단에 있어서도 저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분리를 해서 소구점을 잡아서 그 키워드들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저희 25살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그 글자 수? 뭐 한 4글자, 5글자 남았을 때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원불원. 네, 원불원이라든지 뭐 할인 중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또 쇼핑 검색 광고가 PC의 경우에는 이제 1, 2가 처음 상단에 노출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5+1, 10+1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홍보 문구를 잘 활용했으면 분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밥도 못 드시고 감사합니다. 자꾸 꼬르륵거려서 이게 다행히 라이브에서는 안 들리겠지만 이게 그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용하잖아요. 이 네. 방송실이. 그래서 들리셨나요? 아니요, 안 들리셨죠? 들렸습니다. 네, 저 혼자 계속 들려가지고 네 민망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이 각각의 이제 그 소구점을 활용을 해서 네.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다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구매를 하신 게 있나요? 최근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 게 저 바디워시를 네 구매를 했었어요. 네네. 바디워시도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바디워시. 은근 바디워시도 카테고리가 바디 클렌징도 있고 바디 바도 있고 뭐 클렌징 비누도 따로 완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여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제품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고 네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 비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쇼핑 검색 광고 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내가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가 어떤 카테고리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바디 클렌저 카테고리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디워시에 노출되고 싶다 하면 상품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를 이 카테고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제품은 좀 바에 가깝다 하면은 목욕 비누로 네. 등록하셔야 되는 거죠.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목욕 비누로. 네. 근데 심지어 바디 클렌저라고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럼 또 다른 카테고리가 나온 건가요? 네. 바디 클렌저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같은 상품이라도 아무렇게나 이제 소재명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검색어를 노출 현황에서 확인을 한 뒤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창 광고주 같은 경우에도 대창을 검색했으면 대창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곱창 막창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식품, 축산물, 축산물, 식품, 곱창 막창 이렇게 해야 되고 통대창, 소대창 볼까요? 통대창 같은 경우에도 기타 유가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광고주분께서 모두 식품,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곱창, 막창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창으로 구매가 나서 제가 키워드 확장을 해보겠다고 소대창, 통대창, 뭐 대창 판매하는 곳 뭐 여러 가지 키워드 확장을 했는데 통대창으로는 노출수가 0건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통대창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건 이제 기타 유가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유가공으로 하나 더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라. 요거는 이제 그냥 광고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리뷰 건수가 없고 구매 건수가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늘려나가겠다 하고 추가 동일한 상품인데 따로 빼서 추가로 등록을 해서 요 키워드에 노출되도록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별 어떤 카테고리가 노출이 되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다혜님이 반갑습니다. 두 분 방송만 기다렸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만약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PC단에서 광고 노출이 몇 순위에 노출되고 이 모바일단에서 노출되는 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라면 그릇. 배고프네요. 저도 갑자기 코르륵 소리가. 지금 여기 광고가 또 모바일에서는 첫 번째 하나만. 보여지고 네. 여기 밑에 하나가 보여지네요. 위드키친 노창 동일하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덴비코리아 네.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쭉 순위를 내리면은
광고가 매종무제. 매종무제 키친왕이었는데 네. 모바일에서는 오히려 덴비코리아가 노출되는 걸로 봐서는 이 덴비코리아가 모바일 이제 3순위 정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PC는 아예 노출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디바이스별로도 한번 키워드의 이제 노출 순위 그리고 다른 다른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현황에서 저희는 보통 이제 성분 노출이 되고 있는지 몇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성별이라든지 연령대가 다르면 또 노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보통 모바일에서 같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이 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성별이라든지 이제 연령대에 입찰가 가중치를 좀 다르게 해두는 편도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경쟁사가 검색했을 때 몇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서 네 저희가 조금 저희한테 맞는 성별 연령대를 맞춰서 입찰가 가중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이 연령대는 거의 1,000원이 안 되는데 노출을 좀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입찰가 가중치를 낮추는 그런 방향도 같이 염두를 해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검색한 것은 로그인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비로그인 상태로 보여지는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그인을 했다? 그 로그인 계정이 만약에 여성이 있고 뭐 30대다. 그러면 또 갑자기 뭐 아까 보여지는 뭐 매종 후보제 같은 경우에 여성 30대 입찰 가중치를 뭐 200%로 올려놨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1, 2위 중에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로그인을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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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관계로 네. 저희 이제 마무리 요약 한번 쭉 읽고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품질지수 이렇게 하면 오릅니다. 먼저 품질지수란 그 쇼핑 검색 광고 진행했을 때 그 상품 소재 옆에 있는 초록색 바 7칸 요거를 품질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품질지수 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와 그 소재 상품의 연관성도 있겠고 그걸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얼마나 그 노출수 대비 클릭을 많이 하느냐 클릭률도 있겠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했느냐 하는 그 전환율이나 전환수도 산정이 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네이버 대시보드에서 볼 수 없는 이탈률이나 체류 시간을 확인이 가능하고 네이버 대시보드에서 단순히 노출수, 클릭수, 비용, 클릭률, CPC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환수, 전환 매출액까지 추가로 확인이 가능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지수가 왜 중요한가? 네. 품질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입찰가가 낮아도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질지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환이 되지 않는 키워드들을 이제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하고 메인 키워드의 순위를 중순위로 조정을 해서 이제 광고비가 오히려 조금 더 과소진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같은 상품이지만 그룹 분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소구점을 활용한 키워드들을 확장해서 세부 키워드에서도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쇼핑 검색 활용 방안은 이제 홍보 문구를 활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오늘 출발이랬나요? 네, 오늘 풀필먼트 풀피먼트를 네.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비로그인 대상 그리고 로그인 대상 그 성별, 연령별로 입찰 가중치를 둬서 이제 구매를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네,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